자, 윤 전 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연좌제는 안 된다면서 윤 전 총장을 엄호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다른 당에 있는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다른 당에 이미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두둔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전과를 언급하면서 역으로 민주당을 지금 공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는 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꼬리 자르게 해야 되고, 이게 그렇다면 정치인 윤석열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담을 가져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뭐 전과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대선의 재수생이기 때문에 이번 처음 거론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다 회자되고 거론되고 좀 검증의 국면을 거친 적이 있었던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장모가 왜 그 당시에 장모만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뭐 면책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론 법적으로 연좌제가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낼 그런 의무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요, 이재명 지사 때리기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 당일인 지난 1일 경북 안동에서 했던 이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정부들이 당연히 오줌 달라가지고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해방 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썼던 표현이고 미군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고 방금 들으신 이 미군 점령군 발언을 두고요, 윤 전 총장이 직접 이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셀프 역사 왜곡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는데요. 윤 전 총장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게 더 충격이라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구태 색깔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자, 여야의 1위 주자들이 역사관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사람이 직접 맞붙는 모습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사실 요즘 아까 언급했던 장모 사건이나 처가 문제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재명 지사 직접 때리기로 좀 극복을 하려는 그런 시도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죠. 네. 그건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나 정치공학적으로만 얘기하는데 네네.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야권의 대부분의 주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이게 각이 서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그 후보의 캠프에서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사실은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감을 보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유보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정통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정통성 네. 문제는 도덕성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네. 예전에는 도덕성 문제는 삭탈 관직 정도로 갔지만 정통성 문제가 하면은 사화가 벌어져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도 독립유공자의 이육사 선생의 거기에 가가지고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어떻게 누가 그거를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또 색깔 논쟁 얘기를 하면은 색깔 논쟁이란 얘기가 무슨 전갈 보도도 아니고 그게 무슨 항상 그 무슨 얘기가만 나올 때마다 방패 삼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정통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하고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미점령군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여권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학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나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지도자는 자기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도 생각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당의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그 말이 미칠 파장까지 생각을 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어떤 인식을, 역사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 수립하는 데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외교 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이념이나 역사관 논쟁으로 이렇게 붙는 것보단 그건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해방정부의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한 것,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지나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자, 일단 가장 그 1차적인 게요. 표현 자체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애초에 해방정국 이후에 우리의 그 정부가 그 서면서 사실상 그 미 점령군, 소위 말하는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있는 그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 행정관료들을 그대로 다 사용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그 정부가 섰을 때도 그들이 계속해서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친일 청산을 프랑스처럼 독일에 부역했던 프랑스인들을 다 정리했던 것처럼 못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두 번째, 미점령군이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해방 이후에 끊임없이 공문서에서도 나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이낙연 그 후보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윤석열 그 후보가 이 문제를 긁고 넘어왔는데 전형적으로 건국절과 임시상해 정부의 적동성에 대한 논쟁을 박근혜 정부 내내 우리 사회는 했단 말이에요. 끝나지 않은 거구와 그의 싸움들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시즌2의 그 출발점을 알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 논쟁은 지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판에 마지막 역사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한.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아니, 짧게. 이 부분은 네. 사실은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친일파하고 미군정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우리나라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서 그 해방 공간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서 또 판단을 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 김우석 교수, 장인미 변호사 세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